루이 안투안 뽀아로 신부, 북경에서의 다양한 활동과 생애. 네, 뽀아로 신부의 양력을 간단하게 먼저 살펴볼게요. 1735년에서부터 1813년입니다. 1735년 10월 23일 프랑스 북부 로렌 지방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찾아보니까 뽀아로 신부가 태어날 때는 로렌 지방이 프랑스에 속하지 않았다고 해요. 나중에 이제 프랑스에 속했다고 합니다. 유년기에 이탈리아로 이주를 했습니다. 1756년 7월 9일 예수의 로마 관국 소속 피렌체 수도원에 입회를 하게 됩니다. 1765년 혹은 1766년 로마에서 신부로 서품을 받게 됩니다. 예수의 신부로 이제 서품을 받게 되는 거죠. 1770년 3월 20일 프랑스인 루이 시폴라 신부와 함께 마시아코에 승선하여 프랑스 로리앙항에서 중국으로 출발합니다. 1770년 건융 35년이죠. 10월 20일 중국 광동항에 도착을 합니다. 1770년 10월 26일 카스텔리 추기경에게 중국 도착을 알리는 편지를 보냅니다. 1771년 8월 15일 종신서원을 발하고 광동에서 1년 정도를 머뭅니다. 아마도 이때 중국어 학습과 문화를 익히는데 사용하듯 합니다. 자, 구매가 후원입니다. 많은 구매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는 피와 고기의 신학이고요. 플랜터스에서 나왔고, 하나는 기독교 역사 속 술 개정판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서 열왕기 내러티브 읽기도 있습니다.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의 정기적인 강의 후원에 손길을 찾습니다. 콘텐츠 제작에 재정적인 후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생기시면 후원하실 한 달 일구자는 5만원이고 매달 20명의 강의 후원자를 찾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좌는 성기문 국민은행 218 21 0840 964입니다. 감사합니다. 건융제를 위해서 행한 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771년 건융 36년 9월 29일 궁정 화가의 신분으로 베이징 궁궐에 들어갑니다. 그가 황제를 위하여 수행한 그의 어학, 공식 외교 문서 번역과 그림, 왕실화가 실력으로 건융제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궁정 화가로 활약했던 예수의 주세페 카스틸리오네의 수사와 예수의 장드니 아티레를 이어서 주세페 판지와 함께 궁정 화가로 일했습니다. 1773년 건융 38년 8월 16일 로마 교황 클레멘스 14세의 회칙에 따라 전 세계의 예수회가 해산됩니다. 청나라 북경에는 예수회를 포함하여 프란치스코, 도미니코, 포교 성성 등 천주교 선교단체들이 주관하는 교회들이 있었는데요. 4개가 있었습니다. 동당에는 스페인 신부들이, 서당에는 교황청 포교성성 소속으로 이탈리아 출신 신부들이, 남당에는 주교자로 포르투갈 신부들이 있었고요. 북당에는 예수의 신부들이 각각 기거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동당을 먼저 살펴볼게요. 동당은 이제 베이징 4대 천주교당 중에 하나인데 명말 2명의 선교사가 세웠으며 청조가 베이징에 들어올 때 훼손되었다가 순치제 12년에 이 땅을 하사했고 이때 남당과 함께 건립되었다가 가경 12년에 화재로 폐허가 되었다고 합니다. 서당은 라자로회 페드리니 신부가 옹정제 때인 1725년에 서직문 대로에 있던 자신의 집을 개조하여 건립한 것이라고 합니다. 남당은 예수회의 마테오리치 신부가 명만력제 33년 선무문 안에 건립한 성당입니다. 북당은 프랑스인 예수회 선교사 드 퐁타네 신부가 키니네를 사용하여 성조 강의제의 학지를 고쳐준
공로로 하사받은 서문 밖의 부지에서 1701년에 건축을 시작하였고 1703년 12월에 축성하였습니다. 프랑스 예수회의 중국 선교본부로 1773년 7월에 예수회가 해산될 때까지 사용되었고요. 1785년에 교황청의 위임을 받아 프랑스 국왕과 포교 성성에 의해 중국 선교사들로 임명된 프랑스 라자로회로 신부 일행인 길랭 신부와 파리 수사가 이 북당에 거처하였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예수회가 이제 해산되었다가 다시 이제 회복을 위한 노력들을 하게 되었는데요. 특별히 이제 앞서 말씀드린 뻐로 신부가 이런 일에 앞장섰던 것 같아요. 그래서 1773년 예수회가 해산되었고 1777년부터 예수회 회복을 위해 프랑스 선교회와 프랑스 관료, 프랑스의 교황대사, 포교성성과의 교섭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뻐로 신부가 이제 예수회 신부였지만 예수회가 이제 해산된 후로 자신의 이제 출신 국가였던 프랑스 선교회와 관련져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예수회가 해산된 후에 그 뒤를 이을 선교단체로 임명된 것이 이제 나자로 수도회였거든요. 그래서 좀 세월이 흘렀죠. 1785년 프랑스 라자로 수도회의 로 신부가 담당으로 베이징에 도착한 이후에 이제 그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 프랑스에도 연결을 했지만 또 하나 이제 러시아의 경우에는 그 교황청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에 있는 예수회는 해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이제 러시아와 또 접촉을 해서 러시아 예수회원들이 오기를 또 요구했다고 하는 거죠. 1802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 여왕 에카테리나 2세가 거부해서 다른 모든 지역의 예수회는 해산되었지만 러시아에서는 해산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활동 중이었던 러시아 예수회에 자기가 이제 가입을 시켜달라고 교황과 러시아 예수회 총장 대리 신부인 가브리엘 쿠르버 신부에게 요청하였으나 실패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왜 또 등장하게 되냐면 1727년부터 청나라는 북경에 러시아 정교회 성당과 신부의 주례를 허락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북경에는 그 전에 활동을 했던 신부들, 특별히 청황제의 사랑을 받고 황실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남아 있었고요. 또 유일하게 남아 있었던 것은 이제 러시아 정교회 신부들이 북경에 남아 있었던 것이죠. 네, 예수회 회체 후의 상황들을 좀 더 살펴볼게요. 당시 북당에는 궁정수학자로 그라몽 신부와 방트몽 신부 등 6명의 예수회 성서들과 궁정화가로 포아로와 함께 이탈리아 출신 예수회 판지수사 등이 있었고, 또 예수회를 이은 나사로회에서 파견된 로 신부는 1801년 11월에 죽을 때까지 흠천감 부감으로 있었으며, 그 후 로 신부의 뒤를 이어서 길랭 신부가 나사로 선교회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1785년에 북경에 도착하여 남당에 거하면서 프란치스코회 구베아 신부가 본격적인 베이징 교구장 역할을 하였고요. 1792년에는 조선교회가 북경 교구 관할권에 속하게 되었고, 조선교회의 모든 조상제사를 금지하는 바람에 수많은 순교자들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같은 해에 1775년에 내려진 예수의 해산 명령을 집행하였고 전 재산을 나사로회에 주었습니다. 1805년에는 걸룡주의 신임을 얻어서 예수의 신부 알메이다의 뒤를 이어 흠천감 감정이 되었고,
국자감 산악관장직도 맡았습니다. 흠천감과 국자감을 좀 더 살펴보면요. 흠천감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 청대 황실의 천문기구로 천문과 역법 등을 관장하였고요. 국자감이란 수대 이후 중앙관학으로서 청나라 때 북경에만 두었던 중국의 교육 체계 최고의 학부로서 황태자와 고위직 관료들의 세대들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 신부로서의 활동을 살펴볼게요. 부하로 신부는 말 그대로 선교가 금지된 청나라에서 이제 그 황실의 공식 문서 번역과 그 다음에 황실 화가로 활동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신부로서 활동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옹정제, 걸륭황제 그 어간에 종교 전파가 금지되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제 황제로부터 허락을 받아서 북땅에 입교하려는 중국인에게 설교와 수세를 허락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나사로회, 견사회라고도 불리죠. 그거에 대해서 좀 더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1624년 프랑스인 빙상 드 폴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1783년에 바티칸의 요청을 받아서 루이 16세와 포교 성성의 위임을 받아 견사회가 북경예수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여담이지만 루이 16세는 프랑스 대혁명으로 1793년에 단두대로 처형을 당합니다. 이제 좀 더 여기는 제가 언급을 안 했지만 이게 이제 루이 16세가 프랑스 대혁명을 맞이함으로써 상당히 혼란스러운 프랑스는 이제 종교적으로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죠. 그 얘기도 이제 한번 시간이 되면 좀 프랑스 대혁명에 대해서도 카톨릭과 관련해서 언급할 기회가 올 것 같아요. 그래서 루이 16세는 결국 1793년 단두대에 처형을 당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포아로 신부가 활동을 하던 말년에 활동을 하던 상황은 그의 고향인 프랑스 그리고 예수회 그 다음에 이 북경에서의 어떤 천주교 사람들 신부들과 선교단체들 간의 갈등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 신부는 황제를 아련하고 흠천감정과 국자감 산악관 등의 직위를 받게 되고요. 기존의 예수회의 궁정 업무를 승계하고 북당 주임 신부 겸 베이징 견사회 책임자로 일하게 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 좀 연결시켜서 좀 말씀드린 건데요. 그걸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포아로 신부의 말년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1785년 프랑스 견사회 니콜라 조셉 로가 이제 견사회 베이징 지구 책임자로 또 그리고 북당 프랑스 선교단 책임자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포아로 신부는 로 신부에게도 어떤 중국어와 만주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되고요. 1793년 건융 85년 8월 19일에는 영국 대사관 통역장관이자 육품관으로도 승진을 하게 됩니다. 아마 이 무렵에 성경을 중국어로 그리고 만주어로 번역을 완성시켰던 듯합니다. 물론 이제 기본 텍스트는 불가타 라틴어 성경이었겠죠. 그러다가 1795년 건융제가 60년을 맞이해서 12월 32일에 퇴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아들 가경제가 즉위하죠. 물론 이제 퇴위를 하지만 완전히 건재해서 물러나는 것은 아니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제 여전히 정치적인 영향력을 끼치죠. 그래서 결국 1801년 가경 6년에
죽습니다. 예, 건용제가. 그리고 1805년 가경 10년 이탈리아 출신 예수의 판치 수사와 프랑스 출신 예수의 그라몽 신부와 함께 뻐러 신부는 베이징 북경 성당에 거주하였습니다. 계속 거주했다는 얘기겠죠. 예. 네, 1811년 9월 3일 기록에 따르면 뻐러 신부가 늙었고 병이 많아 귀국할 수 없다는 기록이 남습니다. 그리고 이제 1813년 12월 13일 베이징의 북당 성당에서 별세하였습니다. 그런 이제 문제는 이제 현재 뻐러 신부의 무덤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베이징에서 선종한 뻐러 신부의 무덤을 찾을 수 없는 이유는 1899년에서부터 1900년 어간에 베이징에서 발생했던 그 의회단 사건과 1950년, 60년대에 있었던 문화대혁명 시기에 외세 배척 운동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기념물들이 또 심지어 교회들이 그리고 이제 무덤들이 파괴되고 일이 벌어졌고요. 나중에 이제 일부는 회복되지만 회복되지 못했던 신부들의 무덤 가운데 하나가 뻐러 신부의 무덤이 하나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뻐러 신부의 업적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궁정 화가입니다. 주세페 판지 신부와 함께 황실 화가로 일했습니다. 그는 어명으로 제작한 산수화, 화조화 및 인물화, 전쟁 기념화 등을 남겼습니다. 두 번째는 궁정 번역가, 통역가 역할입니다. 황제를 위한 공식 외교 문서와 중국 서적들을 이탈리아어로 번역하였고 심지어 중국 러시아 협상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와 북경 사이에 전달되는 외교 문서의 책임 번역자로 일하였고요. 그 외에 유럽의 다른 언어들로도 통번역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으로서 선교사와 성경 번역가로 활동을 하였습니다. 북당에서 노년을 보내면서 만주어 성경과 중국어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네, 참고문헌은 이제 케네스 스코트 라토렛의 A History of Christian Missions in China 그리고 이준갑의 건용제와 천주교라고 하는 책을 주로 참조하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정기적인 강의 후원의 손길을 찾습니다. 오늘 강의 유익하셨나요? 네, 유익하셨기를 바랍니다. 콘텐츠 제작에 재정적인 후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후원하실 한 달 1계좌는 5만원이며 매달 20명의 강의 후원자를 찾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좌는 성김은 국민은행 218-21-0840-964입니다. 감사합니다.